안녕하세요. 코끼리 다락방입니다. 대화 잘 되고 있나요?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종 우리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라면서 시작했다가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로 끝나곤 하는데요. 분명히 잘해보려고 시작한 대화인데 왜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걸까요? 올바른 대화법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코끼리 다락방 두 번째 영상 엄마의 죄의식 편에서 그때 잠깐 언급했었던 이 마셜 B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인데요. 처음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됐던 건 남편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들을 조율하고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때 겪었던 크고 작은 다툼들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느껴져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힘든지, 그리고 또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보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집어든 이유는요,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읽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좀 오류를 범하고 있었구나, 아이한테 좀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뭐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책에서 제가 배운 비폭력 대화의 작동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상호간에 공감적이고 연민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폭력 대화 과정 3단계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종이라는 단어가 좀 세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주말에는 교회로 좀 나가서 가족 간에 좀 화목한 시간을 갖고 외식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 남편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아니,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좀 외식도 좀 하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 좀 즐길 것도 좀 즐기고 애들한테 추억을 좀 만들어줘야지. 왜 그렇게 게을러? 일은 혼자 해? 이런 경우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말엔 가족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두 번째 예입니다. 지난번에 미디어 노출 관련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주구장창 게임을 하고 있다. 야, 너 아까 몇 시까지 한다 그랬어? 네가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널 어떻게 믿니? 인터넷 확 끊어버린다. 이 경우엔 아이가 적정 시간 동안만 게임을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많은 가정의 상황이 지금 이 예로 든 상황과 똑같진 않더라도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또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하도록 한다는 이 목표는 사람들의 자율성과 스스로 원하는 바를 선택할 권리를 위협한다. 비록 우리 요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 평소라면 하고자 했을 일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느낄 때면 사람들은 반발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들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비폭력 대화의 원리는요,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양측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 비폭력 대화 3단계를 설명해 드리면서 욕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원래 이 책에는 5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와중에 일상 속에서 이 5단계를 전부 거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핵심 단계를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 가지 단계만 지켜서 대화를 해도 원만한 소통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1단계, 내 욕구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우리는 쉽게 욕구와 전략을 헷갈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욕구만 제대로 찾아낼 줄 알아도 이 비폭력 대화의 한 80%는 완성했다 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예를 들자면 장시간 게임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바라는 건 약속한 시간 동안만 게임을 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약속한 시간 동안만 게임을 하는 것이 내 욕구다 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건 욕구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소파에 장시간 누워서 꼼짝 않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당장 좀 일어나서 우리 가족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겠죠. 이것 또한 전략입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요. 그렇다면 욕구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진정한 욕구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안내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걸 좀 잘 들여다보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 상황에서 엄마의 욕구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한번 각각 찾아볼까요? 사실 아이의 욕구는 비교적 쉽죠. 휴식을 취하면서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그렇다면 엄마의 욕구는요? 저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재미 추구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아이를 깊이 신뢰하고자 하는 욕구. 어떠세요? 아직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시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장 처음에 들었던 예. 주말에 계속 소파와 한 몸이 돼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욕구는요? 일상을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좀 더 깊이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나 아이의 진정한 내면의 욕구를 찾고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향한 연민과 존중의 마음이 샘솟는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엔 이 욕구를 찾는 일에서부터 좀 막힐 수 있어요. 그만큼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보편적 욕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막혀서 계속 이 수시로 이 책을 좀 펼쳐보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가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 자신의 욕구를 찾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부터가 좀 급선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욕구를 알아차렸다면 이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I 메시지, 나 화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판단이나 분석이 섞이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그로 인한 나의 느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판단이나 분석이 섞이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만을 얘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구체적 사실 맞죠? 근데 여기에 당신이 이렇게 주구장창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왼종일 보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명백하게 판단이 섞여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자 하는 그 감정까지 같이 섞여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구체적인 사실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좀 외롭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외롭고 답답하다. 내 느낌과 감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주말만큼은 좀 잠깐이라도 나가서 서로 친밀감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어. 이렇게 내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연결해 볼까요? 당신이 오랜 시간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좀 외롭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나는 우리 가족이 주말만큼은 서로 친밀감을 좀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어. 여기서 내 느낌이나 감정을 찾는 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책에서 안내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더보기란에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2단계, 상대방의 욕구를 확인하고 내가 먼저 공감하기입니다. 전 단계에서 내가 생각했던 상대방의 욕구가 맞는지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공감을 표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먼저 공감받고 상대방이 바뀌길 원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요, 그 사람 자신뿐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서로 간의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만한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1, 2단계를 거칠 때에는요, 이 상대방이 다소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은 관계라면 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땐 내가 상대방의 욕구를 좀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오글거리더라도 하셔야 돼요. 원래 진심을 표현하는 일은 오글거리기 마련입니다. 그 오글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려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오글거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오글거림이 아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파와 한 몸인 남편에게 당신이 주말에 이렇게 소파에 오랜 시간 누워있고 휴대폰을 보는 건 좀 많이 지치고 피곤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맞아? 라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그렇다라고 하든 아니면 다른 또 의견을 내놓든 어떤 말이 있겠죠. 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너네는 알지도 못할 거야. 너는 전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지 네가 알 턱이 없지. 내가 진짜 별꼴을 다 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 알기나 해? 이런 식의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느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표면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면의 욕구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조금만 인내하고 상대방이 좀 그런 식으로 반응이 왔었을 때 더 그만큼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몰랐네. 애썼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내 욕구가 소중하다면 상대방의 욕구도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는 결국 내 안에도 있는 욕구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해주는 행위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나와 눈을 맞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3단계, 해결 방안이나 전략을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표현하기입니다. 긍정적인 행동 언어가 무엇일까요? 책에 나와 있는 예가 굉장히 재미있고 좀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담자는 남편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직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자 남편은 볼링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여자는 폭발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보면 여자는 원치 않는 것을 말했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만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나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주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행동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동 언어란 우리가 부탁할 때 분명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욕구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공격적으로 들리는 단어는 피한다. 아니, 남편이 너무 눈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는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줄 수 있어? 라고 존중을 담아서 청유형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들어봐야 하고요. 그렇게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폭력 대화 과정 3단계였어요. 정리해보면 1단계, 나의 욕구를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2단계, 상대방의 욕구를 확인하고 내가 먼저 공감하기. 3단계, 해결 방안이나 전략을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표현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더 미궁에 빠지고 있나요? 저는 이 비폭력 대화 과정을 가족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적용을 해보면서 갈등이 생길 만한 일들이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내 안에 욕구를 찾는 일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계에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 단계, 나와 상대방의 내면의 진정한 욕구를 찾는 단계만 좀 해결이 돼도 그 다음 단계는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연습하시면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화법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하시고 또 수업을 하시고 갈등 상황을 실제로 조정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감히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실천해보고 제가 경험했던, 제가 느꼈던 인사이트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너무 괴롭잖아요. 실제로 적용해 보신 분들,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댓글 환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은 이 비폭력 대화 관련한 책을 구매하시고 수시로 들여다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안내해드리지 않은 중요한 디테일과 개념들이 이 책 안에 굉장히 잘 녹여져 있거든요.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다락방에서 만나요. 안녕.